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스킵으로 넘어온 거 있었지? 유닛 5의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는 자, 이렇게 합시다. 능동태와 수동태는 우리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는 영어 문장에서 그 동사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동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몇 개로 보자. 일단 우리가 영어의 동사를 가지고서 형태를 잡을 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죠. 이 동태, 수동태와 능동태는 얘들아 동사의 태, 즉 모습을 의미하는 뜻이고, 따라서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럼 말 그대로 주어가, 그지? 주어가 어떤 목적어나 어떤 제3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어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누구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반면에 수동이라고 하는 건 이때 숫자라고 하는 건 동작을 갖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동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시. 그지? 이게 앞에서 뒤로 가면은 얘는 뒤에서 앞으로 동작을 갖는다. 일단 크게 동사의 형태는 능동과 수동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능동은 뭐? 오늘 이제 다양한 수동태를 한번 다 정리해 볼 텐데 이게 수동태를 왜 공부하냐면은 수동태가 이게 지금 주어진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이 돼야 정확한 국회를 할 수 있잖아. 하다인데 원래는 되어지다인데 주어가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그치?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때에 따라서는 정말 선택지가 바뀔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오늘 수업 이후에는 영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동사를 보고서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비동사 플러스 PP. 여기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관계가 없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가장 기본형의 상태 수동태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일반 동사 get과 become 뒤에 pp를 붙이는 동작 수동태라고 하는 게 그 두 번째. 세 번째, B와 PP 사이에 be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집어넣는 진행형 수동태. 이게 뭐뭐가 그 다음에 앞에 동사를 쓸게. 얘는 뭐다? 완료 시제의 수동태. 그래서 뭐 있을까?
또 있어. 조동사의 수동태.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파 to be 플러스 pp to have been 플러스 pp 이건 뭐니 얘들아? to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수동태를 띠게 되면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다 니네 눈에 익혀야 돼. 그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다양한 수동태를 배우는 걸까? 결국에는 실전 문제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지? 자, 이거 실전 조정에 내가 지금 노란 색깔 글씨를 쓴 거는 그 어떤 책을 찾아가도 나와 있지 않는 얘들아. 문제 푸는 정말 중요한 문제 푸는데 정말로 중요한 열쇠. 자,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지금껏 우리가 배워왔던 걸 지금 일목요연하게 이게 지금 내가 언급한 게 지금 수동태의 전부야. 여기 바깥쪽에 뭐 내가 더 전문적으로 뭐 고등학교 4학년, 대학교 1학년 영문과를 가면 더 있냐? 없어.
이게 수동태의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왜 써놨냐면은 문장에 등장을 했을 때 그 문장을 반드시 수동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걸 알아라고 지금 이거를 정리한 거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다 수동태니까 절대로 주어가 뭔가를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동사 형태를 보고서 올바른 독해를 위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를 보게 되면 주로 얘들아 우리 동사 문제 풀다 보면은 동사의 밑줄을 쳐가지고 아니면 괄호로 묶어놓고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이런 문제 잘 나오잖아 문법에, 그지? 그거 풀 때 어떤 하나의 푸는 원칙이 있단 말이야. 원칙이 틀리지 않고 맞기 위해서 항상 할 때마다 주어 동사 문장을 다 해석한 다음에 하냐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니네가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되면 그 니네가 그냥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문제 푸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여기 봐봐.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마찬가지야. 여기 앞에 추분형사가 있고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쓸래 아니면 B 플러스 PP를 쓸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동사 원형이 될지 아니면 수동태가 될지는 이 문장을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야. 이건 독해랑 분리가 되고 원칙을 따져보자 이거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주어와 이 동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주어가 이 동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체자인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주어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물건이거나 동물이거나 사물인 경우의 관계를 따져서 푸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렇게만 관계만 따져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고 물어볼 때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얘들아 사형식 동사면 목적어가 몇 개야? 배웠잖아 중학교 때. 간목, 직목 두 가지가 있지. 사형식인 경우만 얘들아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야. 왜? 간목 남아있고 직목은 앞으로 빠지잖아. 아니면 얘 경우에는 간목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 뒤에 빠지겠지. 근데 목적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는 거야? 명사 아니면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이건 무조건 능동이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를 제시해 놓고 이런 거야. 여기다가 기부가 맞냐, 비기분이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얘가 답이 되려면은 승우야 여기 뒤에 목적어 몇 개 나와야 돼? 목적어가 안 6개? 목적어 몇 개 나와야겠냐? 숫자만 세면 되잖아. 아 배운 대로 해. 아 이거 기부나 메이크, 바이 이런 거 배웠잖아 중학교 때 중딩 때. 뭐가 나와요? 몇 개 나와야 돼 뒤에? 이거 사형식이니까. IO, DO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맞는 거야? 그냥 능동이 맞다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부가 아니야. 그냥 플레이가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왜 여기 목적어가 있어? 뭐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타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플레이가 맞다고. 반면에 여기가 목적어 없잖아. 원래 모든 수동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봐봐. 이거 수동태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는 원리를 따지는 건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 앞으로 빠지고 이거 빠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은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없어. 명사나 대명사 같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거. 이건 5형식, 3형식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차피 수동태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1, 2형식은 수동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3, 4, 5형식만 가지고 능동 맞니 수동 맞니를 물어보는데 4형식은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많이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야.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3형식과 5형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여기 뒤에 일단 목적어가 있지? 그럼 여기는 능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없다라고 하면 아 없어? 그럼 얘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야. 수동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적용을 받는 거야. BPP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돼?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렵게. 그러니까 이 원리. 원래의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장이 예를 들어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가장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명사나 비명사가. 그냥 주어와 be 플러스 pp만 남고 뭐 by 뒤에 목적격만 남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동사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물어보면 뒤에 예를 들어서 전치사가 있어. 아니면 명사 대명사 없어.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BPP가 맞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고등과정에서는 수동태 능동태를 배우는 겁니다. 어떤 학교든 이게 니네가 뭐 제1고를 가든 장기고를 가든 운유랑 은양은 없지만 서술형이 이걸 가지고서 뭐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시오 이 따위 문제는 안 돼. 이제 그런 걸 할 학년도 지났고 사실.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부분만 딱 캐치를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투부정사 왜 배워? 문제 풀기 위해 배울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제를 풀 때 투부정사 실질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것만 머릿속으로 염두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머릿속이 쓸데없는 잡동사니와 같은 그런 문법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거야. 명사가 뭐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떤 놈이 셀 수 있고 어떤 놈이 셀 수 없는지에 대한 구분만 하면은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니? 일단 여기까지. 오늘 과제는 야 근데 문법이 너무 짧냐? 시간이? 너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최대한 선생님 핵심적인 내용만 짧고 굵게 임팩트하게 설명을 하고 집에 가서는 너네가 얼마 안 되는 문제를 좀 풀고 적용을 시켜보라고. 알겠어? 내가 아직 책을 만들어 놓고 하나 안 주고 있는 게 있어. 문법에 관련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근데 조금 더 니네가 좀 치고 올라오면 그때 좀 보고서 문제를 풀리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열심히 하자. 네. 오늘 듣기 싫어 못 들었어요. 듣기 싫어 못 갖고 왔어? 네. 또손 들어봐. 하나, 둘, 셋. 3명. 이렇게. 여기 석준아, 좀 꺼줘.